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C언어 1, 1주차 1교시 C언어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C언어라는 개념을 좀 잘 확립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언가를 만들 때는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에 필요한 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바로 언어가 필요할 겁니다. 언어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이나 엑셀, 게임, 모바일, 그리고 다양한 앱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글자체가 두껍게 변하고 글자체를 크기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컴퓨터가 처리하고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돌려주는 그러한 모든 명령문의 집합체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당연히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코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코딩은 무엇이냐? 머릿속에서 그려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C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때문에 이제 때로는 프로그래밍을 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 두 개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까요? 프로그램을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좀 앞에 다시 볼까요? 자,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주어진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체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명령문들을 이용을 해서 머릿속에 그려진 결과물, 명령을 집합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C 컴파일러라는 애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바로 앞에서 본 프로그램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절차, 명령어. 자, 이렇게 문서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게 C 컴파일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C 언어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컴파일러,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련의 명령 절차들의 집합체들이 컴퓨터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코딩은 요즘에는 거의 이제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개념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명령문의 집합체를 적은 코드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자, 코딩도 마찬가지로 그 집합체를 적은 코드 그 자체를 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또 소프트웨어도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집합체를 얘기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개발, 응용,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련 정보 및 문서 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로그램 자체, 즉 코딩만 해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관련 기술들, 그래서 설명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활용하는 명령어 체계, 그다음에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묶여진 게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에 문서와 정보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모두 소프트웨어 생산 작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자,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만들고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집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을 소프트웨어를 지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서 특히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자,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컴퓨터 언어예요. 자, 사람들도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도요, 이제 어떤 명령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언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컴퓨터 언어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 언어에는 크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누어지고요.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는요, 자, 기계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0과 1밖에 모르는 아주 단순한 기계입니다. 그 말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다시 말해서 0과 1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000, 1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무엇인지 모르죠. 하지만 컴퓨터는 단숨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근데 배우기는 어렵겠죠. 왜요?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현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와 반대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겠죠. 자, 요건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급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기계어는요, 특별한 변환 과정 없이 컴퓨터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이 0과 1로만 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000111이 뭐 A라는 자판을 누르는 거다. 대문자 A라는 자판을 누르는 거다. 그러면 컴퓨터는 빠르게 실행을 하겠죠. 이게 기계어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어를 우리는 어떤 특별한 패턴을 다 만들고 그리고 컴퓨터에게 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go 하면 앞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점프, run 이런 단순한 단어들을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인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를 조금 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발전시켜 놓은 형태인데 여전히 그냥 단순하게 단어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막 16진수의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16진수는 16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숫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10진수를 사용하지만 16진수 기법은 컴퓨터가 또 이거를 이제 2진수로 변환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또 2진수보다는 16진수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로 변환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자,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가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32비트 x86 기계어를 표현한 16진수의 기능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장 자체도 길어요.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거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32비트 32개의 비트는요 0과 1 하나를 얘기합니다. 0이냐 1이냐 이게 하나의 이제 비트라고 얘기해요. 이게 32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 많이 봤죠. x86. 자, 그러니까 32비트 x86은 뭐 586 컴퓨터라고 얘기하는데 32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방금 사람은 0과 1보다는 16진수를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랬어요. 이게 16진수입니다. 그리고 자,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에서부터 F까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16진수예요. 즉 A가 10이고 B가 11이라는 얘기예요. F는 15겠죠. 그래서 0부터 15, F까지 16개의 숫자를 이용하는 그런 수체계입니다. 자,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그리고 이거에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어셈블리어는 2세대 기계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어셈블러는 매크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크로, 점프, 고 이런 매크로 자주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모아놓고 공통이 되는 이제 명령들을 활용할 수 있게 자, 조금 기계 언어에서 발전을 한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어의 피보나치 수 계산기와 동일하지만 MASMM 문법이라는 이 어셈블러 문법이에요. 자, 이용하면 X86 어셈블리어로 표현한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FIB 피보나치예요. 자, 무브, CMP, 자, 무브.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쵸? 푸시, MOV, 자, JV, 뭐, DC, JMP, 요게 이제 점프. 이거 약자예요. 여전히 어렵죠. 그래도 0과 1, 그리고 16진수보다 훨씬 더 무언가를 이해할 수는 있는 형태로 변화한 게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자, 이렇게 기계어와 어셈블러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그대로 두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조금 만들어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변환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라고 생겨난 개념이 바로 개념이 아니라 언어가 바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즉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가독성이 좋고요.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다루기가 간단해요. 가독성이 좋다는 건 읽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에 의해 저급 언어로 번역돼서 실행됩니다. 즉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막 작성을 한 다음에 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기계어로 변환돼서 실행되게 됩니다. 자, 컴파일러는 아까 잠시 개념을 설명했지만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갖고 있는 번역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C 언어, C++, 이제 이런 곳에서는 컴파일러가 사용이 되고요. 자, 자바나 이제 C#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 머신 그리고 좀 다른 체계의 컴파일러가 이제 되어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아니라 인터프리터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프리터의 뜻은 통역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명령어를 딱 치면 그게 바로 통역돼서 컴퓨터에게 전달된다라는 의미의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도 뭐 컴파일러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언어는 바로 C 언어죠. 자,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배우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보다 훨씬 더 사람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아까 우리 기계어로 만들어진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32비트 x86 기계어를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로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어때요? unsigned, 영어 단어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자, FIB, 아까 우리 어셈블러에서 제가 피보나치라 그랬죠. 자, 그리고 unsigned는 뜻이 사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게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if, 가정문입니다. 그쵸? else,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영어 단어예요.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 return, 돌려주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또 if, return, 그 다음에 ABC. 자, 아까 기계어 다시 볼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이거는 어셈블리어고요. 얘가 기계어입니다. 어떤 게 이해하기 쉬워요? 당연히 아래에 우리가 살펴봤던 C 언어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뭔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직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컴파일러라는 것을 통해서 0과 1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 0과 1을 읽어서 처리하고 다시 사람에게는 0과 1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프로그래밍 에서 이제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쵸? 그리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우리가 배울 C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C 언어는 실질적으로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ANSI, 여기 ANSI, ANSIC 정의에 따라서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교적 동일한 구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양한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우리 컴퓨터는요. 뭐 PC, 노트북, 스마트폰도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기기들, PC든 노트북이든 뭐 타블렛 PC든 스마트폰이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 언어가 바로 C 언어다. 자, ANSIC는 미국 국립표준협회 ANSI 약자가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어떤 단체예요. 표준 단체. 자, 여기서 출판한 C 프로그래밍 언어의 EU 표준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C 시스템에서는 정규화된 표준 C 라이브러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란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이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잠깐만 다시 가서 우리 C 언어 요거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if나 else 이런 구문들을 또는 뭐 return 이런 구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미 이 기능들을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C 언어 프로그래밍 작성 때 사용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이는 기능들을 이제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C 언어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탄생했고 무엇인지 좀 볼까요? 자, 오늘날 쓰이고 있는 거의 모든 운영체제의 커널은 C를 이용해서 구현이 됐다. 자, 이제 굉장히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커널이라는 건 뭐냐면 운영체제, 특히 운영체제의 커널은 운영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나 또는 맥에서 사용하는 맥 OS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뭐 iOS 또는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도 운영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커널은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게 커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뭐 하드디스크에 접근이 가능하고 등등 다양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게 커널이에요. 핵심적인 기능이죠. 자, 이게 대부분 C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었다는 거,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커널의 설명이 나왔죠? 커널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핵심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자, C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매우 적합하지만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C는 운영체제를 만들었듯이 시스템, 즉 우리 요즘 냉장고에 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MP3 플레이어? 자, 보통 보면 요만한 그 작은 화면이 있고 거기에 숫자가 되어 있고 뭐 버튼을 누르면 동작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계 안에 제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바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래요. 그에 반해 우리가 쓰는 한글이나 뭐 워드 이런 것들은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C 언어가. 자, 근데 주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더 특화가 되어 있어요. 자, C 언어는요, 1972년 벨 연구소 연구원 캠 톤슨과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아직도 이 두 분은 살아계세요. 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캠 톤슨은 이제 이 둘이 또 유닉스라는 또 운영체제를 만든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유닉스를 만들었는데 이 유닉스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 바로 C 언어를 사용해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이 쓰이는 C++, 뭐 좀 이제 실제로 읽을 때는 C++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C++에서는 C에서 객체 지향형 언어로 발전된 거다. 자, C는 절차 지향형 언어입니다. 절차라는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에서 또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만든 언어가 이제 C 언어고. 자, 객체 지향은 이런 절차 지향형도 따르면서 객체라는 개념, 객체가 뭘까요? 전 세계의 모든 모든 물건들을 다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붕어빵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텐데 붕어빵 틀, 이거는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는 그 뭐 도구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붕어빵 틀을 객체라고 하면 이 틀에다가 뭐 반죽을 넣고 뭐 팥을 넣고 슈크림을 넣으면 붕어빵이 완성되듯이 객체 지향 언어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언어를 객체 지향형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이제 발달을 해서 C++는 뭔가를 더해준 거잖아요. 객체 지향의 개념을 더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자, C 언어의 C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A 언어, B 언어, C 언어 순으로 발전해서 C 언어가 됐습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에서 시작을 했죠. 자, A 언어는 그러면 뭐를 의미했냐면 알고리즘, 랭귀지의 약자였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어떤 절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절차, 기법이에요. 이 기법을 따라서 이제 개발한 언어가 알고리였어요. 이거 알고리즘 연구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A 언어였습니다. 현재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A 언어를 좀 확장시켜서 캠 톰슨이 DEC라는 미국의 이제 회사에서 PDP-7로 어셈블리어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운영체제를 고급 언어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셈블러 언어는 아까 저급 언어였잖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고급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마틴 리차드의 BCPL, 베이직 CPL, CPL은 Combined Programming Language라는 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B 언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캠 톰슨이. 자, B 언어의 특징은 자료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이제 이 캠 톰슨이 더 발전을 시킨 거예요. 누구와 함께? 데니스 리치와 함께.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A, B, C. 참 이름을 쉽게 지었죠. 하지만 이 C 언어가 탄생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프로그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자, C 언어는 캠 톰슨이 만든 B 언어를 보고 그의 동료였던 데니스 리치가 1972년에 B 언어에 자료형 개념을 추가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자, 아까 B 언어에 자료형이 없다 그랬는데, 자료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료,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에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 뭔가를 얻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숫자, 문자, 그리고 특히 숫자에는 정수라는 게 있고 실수라는 게 있을 거고요. 문자에는 뭐 당연히 뭐 알파벳부터 한글,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자들이 모이면 문자열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 데이터의 형식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B 언어에서는 없었는데 C 언어에서 캠 톰슨이 자료형 개념을 추가해서 만들었고요. 이후 유닉스의 구현 언어로 B 언어를 제치고 C 언어가 채택되면서 1973년에 C 언어로 구현된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쭉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 언어의 특징은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리눅스와 같은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식성이 좋은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운영체제라는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PC나 노트북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아까 그리고 캠 톰슨, 데니스 리치가 만든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자, 이 유닉스는요, 상용이에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아주 비싼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누스 토발즈라는 한 대학생이 자, 유닉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과 유닉스의 합성어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게요.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맥에서,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안 들어갑니다. 맥 OS에서.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체계가 다른 거예요.
명령어 체계가, 읽어드릴 수 있는 체계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리눅스 운영체제는 서로 읽어드리는 체계가 다릅니다. 근데 C 언어를 만들면 이 윈도우에서 사용이 되든 리눅스에서 사용이 되든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자, 이식성 좋은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C 언어는요, 다른 언어, 아까 우리 많은 언어들이 있었어요. C++ 말고 파이썬, 뭐 자바,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하드웨어 제어에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드웨어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하드웨어 제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하드디스크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뭐 폴더를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파일을 넣어주죠. 이렇게 C 언어를 이용을 하면 뭐 하드디스크나 뭐 CD-ROM 이런 실질적인 하드웨어들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고 뭔가를 동작하게 만드는 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파이썬과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일부분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C 언어는요, 구문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C 언어를 잘 익혀두면요,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C 언어의 뭐 역사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조금 더 컴파일러라는 개념을 살펴볼까요? 자, 컴파일러는요, 해석기, 번역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문서를 소스 코드 또는 원시 코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종이에다가 프로그램을 막 작성해요. 그럼 이거를 컴퓨터에게 딱 던져주죠. 그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컴파일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종이에다가 막 적은 거를 이제 소스 코드 또는 원시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스 코드 또는 원시 코드를 컴퓨터에게 전달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되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거를 목적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를 통하면 목적 코드라는 것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목적 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처리한 다음에 이 목적 코드에서 반대되는 원시 코드로 이제 변환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값이 있을 겁니다. 처리한 결과값. 그걸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파일러가 동작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출력 결과까지 내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자, 목적 코드는요, 다시 얘기하면 주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가 처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 코드에서 목적 코드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기계가 컴파일러, 뭐 어느 번역기가 컴파일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전체 번역해야 하는데, 만약 원시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 한번 컴파일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컴파일러가 이제 번역을 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컴파일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실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언어가 바로 C 언어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C 언어를 익히면 다양한 언어가 쉽게 익혀지기 때문에 C 언어를 잘 배워두면
분명히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와 유사한데 아까 인터프리터라는 개념을 잠시 설명했어요. 인터프리터도요, 컴파일러처럼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와의 차이점은 뭐냐? 컴파일러는 원시 코드 전체를 읽은 다음에 이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데 비해서요. 자, 인터프리터는 원시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목적 코드로 바꾸고 그리고 컴퓨터가 다시 이해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느냐 아니면 한 줄씩 읽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자, 인터프리터는요, 고급 명령어들을 중간 형태로 번역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통역관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줄의 명령어를 주면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고 다시 컴퓨터가 사용자한테 그 결과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인터프리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인터프리터의 장점은요, 기계어 명령어들이 만들어지는 컴파일 단계를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대화형 언어에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딱 물어보면 하나가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실행할 때마다 매번 기계어로 바꾸고 과정을 다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인터프리터가 필요합니다. 자,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과 베이직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바와 비슷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컴파일러가 아닌 인터프리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무엇인지, 인터프리터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실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코딩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소스 코드라고 그랬어요.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에게 딱 들어가면 컴파일이 됩니다. 그럼 컴파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목적 코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 목적 코드는 링크라는 거를 통해서, 자, 링크는 여러 개의 목적 코드를 하나의 실행 파일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즉,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데 하나의 문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딩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컴파일로 돌릴 때마다 목적 코드가 다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실행 파일로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링크라고 해요. 링크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코드를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실행 파일은 여러분들 뭐 exe 파일이라고 들어봤죠? 대부분 이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이게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파일이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파일 확장자가 필요한데요. 이게 .c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표는요, 여기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m.c 이렇게 만들면 sum이면 뭐예요? 합계를 구하는 C 언어 소스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는 항상 끝에 .c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은 .hwp, 워드는 .docx 이렇게 끝나죠. 마찬가지로 C 언어를 작성한 파일의 확장자는 .c로 끝난다. 자, 작성된 .c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한 결과를 목적 코드라고 얘기했고요. 자, 링크는 여러 개의 목적 코드를 하나의 실행 파일로 결합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링크 이후 목적 코드와 함께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요. 자, 컴파일 과정과 링크를 합하는 과정은 우리가 요거를 빌드라고 얘기합니다. 빌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과정은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자, 실행 파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exe의 파일의 확장자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C 언어 자체는 딱 하나의 언어인데 이 C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컴파일러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려면 C 언어 컴파일러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자, 이러한 컴파일러에는 터보 C, 볼랜드 C++, MS-C++, 비주얼-C++, GCC, G++ 등 다양한 컴파일러가 있고 다 이 컴파일러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C 언어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적 코드로 바꿔서 변환해주는 그러한 컴파일러들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요거 비주얼-C++를 이용해서 C 언어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요 두 개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체계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호환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문법적으로 조금은 다른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양한 컴파일러 중에서 비주얼-C++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통합 개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이란 무엇이냐?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 그래서 줄여서 IDE라고 합니다. 이 IDE에는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자, 이거 자체도 소프트웨어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었겠죠. 그 누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주얼 C++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참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한 관계이지만 이 통합 개발 환경을 하면 코딩, 즉 프로그램을 쭉 나열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제공하고요. 디버그는 버그를 잡는다는 건데 버그는 오류입니다.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거 컴파일 해줄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배포는 실제 실행 파일을 링크한다 그랬잖아요. 링크를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이 과정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비주얼-C++가 아니라 이제 비주얼-C 하고 버전이 붙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C 언어를 실습해보고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제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이 없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컴파일러, 텍스트 편집기, 디버거 등을 따로따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즉 코딩을 쫙 하고 컴파일러에 대해 던져주고 오류가 나면 디버거로 잡아줬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게 바로 하나를 묶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것이 통합 개발 환경 IDE입니다. 최근에 통합 개발 환경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즉 아이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자체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고속 개발 도구가 많이 등장을 했죠. 자, 그리고 GCC라는 컴파일러가 있었는데 GCC를 조금만 보면 GNU 프로젝트의 오픈소스 컴파일러이고 리차드 스톨먼이 1987년에 만들어져서 유닉스와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의 표준 컴파일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하고 리눅스에서는 GCC라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주로 C 언어를 컴파일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GNU라는 거는 자, 건넛 뭐 유저 뭐 이런 뜻인데 자, 무슨 의미를 하냐면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GNU 라이센스 하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한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GCC라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대부분 만들어주고요. 자, 처음에는 C 컴파일러였지만 이제 C++ 같은 다른 언어도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윈도우에서도 GCC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 특별한 민지W, 그 다음에 MSYS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합하고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 교시부터 우리가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 개념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먼저 C 언어의 메인 함수라는 게 있어요. 메인은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함수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함수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함수가 여러 개 모이면 여러 개의 기능이 되고, 이렇게 한 함수가 여러 개 모인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기능, 빼기 기능, 곱하기 기능, 나누기 기능을 화면에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만들고 싶을 때 더하기 기능, 빼기 기능, 곱하기 기능, 나누기 기능을 각각 함수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C 언어의 메인 함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뭐를 해주냐면 C 언어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바로 요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가 C 언어에서 없다면 컴파일이 되지가 않아요. 컴파일러가 딱 실행이 되면 가장 처음으로 가는 곳이 요 메인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첫 번째 줄에서 메인은 이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함수들이 여러 개 모여서 프로그램을 이루게 되는데, 각 함수들은 그러면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메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머지들은 조금 뒤에서 우리가 다시 천천히 개념을 익혀보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근데 하나만 기억을 해줍시다. 메인 함수는 컴파일러가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다. 자, 그리고 메인이라는 단어에서 알듯이 매우 중요한 함수인데, C 언어에서 쓰이는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메인 함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메인 함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넣을 수 있고, 이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메인은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잠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 int는 이 함수의 출력 타입, 리턴 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return이라는 게 있어요.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돌려주면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함수는 기능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값을 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return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자, 가로는 이 함수의 입력, 아규먼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배워요. 자, int는 이 함수가 뭔가 기능을 한 뒤에 출력하는 결과값의 타입, 아까 자료형이라는 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료형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요. 그 결과값이 인터저, 정수라는 값을 출력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기는 2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5라는 결과값을 이제 알려주게 정수용으로 int를 붙여주면 돼요. 자, 함수는 무엇인가 1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에 해당하는 2와 3의 값과, 이게 아규먼트 파라미터입니다. 값과 이제 본인이 기능을 하고 출력하는 값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구성들이 되어 있는 언어이다 까지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천천히 우리 배워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이
int main 함수는 가로 안에 입력 부분인데 입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거나 없다 라고 해서 void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main 함수는 출력을 정수가 출력이 되고요. 이름은 main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아무것도 없는 void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둘게요. 요 중괄호는요, C 언어에서 함수 또는 어떤 기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 함수 안에 어떤 기능들을 쭉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의 묶음을 표시해 줄 때 요 중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함수에서는 함수의 정의 바로 아랫줄에 위치하고 이 함수의 몸체가 시작을 하게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중괄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시작했으면 항상 중괄호로 끝내줘야 돼요. 즉 쌍으로 이루어진 중괄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return이라는 건 출력값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요거에 따라서 출력하는 값이 달라지게 된다. 자, return은 말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말이고요. 그 옆에 0은 그냥 숫자 0입니다. 즉 0을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0은 C 언어에서 정수입니다. 그래서 요 메인 함수 앞에 요 정수가 이렇게 int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int가 있기에 return의 다음에 오는 숫자는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우리가 C 언어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구문,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nt는 바뀔 수 있지만 main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요것도 꼭 필요한데, 자, 샵 include는 뭐예요?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stdio.h라는 걸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샵은 요거는 우리 뭐 SNS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어떤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clude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능을 만들어내라. 뭐를? standard io.h. 요게 스탠다드 IO, input, output이요. 표준 입출력을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력을 넣고 출력을 하는 이 단계를 위해서는 아까 라이브러리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라이브러리를 정해 놓은 구문을 포함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사용하면서 출력이나 입력에 관한 내용들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샵 include stdio.h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좀 외워두고 항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을 쓰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printf. print는 뭐예요? 출력이잖아요. 뭔가를 이제 출력하는 거잖아요. 자, 이 출력하는 함수, 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류로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컴파일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컴파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누군가가 표준 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문에다가 표준 출력은 이런 기능들을 해 라고 올려줬을 거예요. 만들어 놓고 올려줬으면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꼭 include,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스탠다드 io.h에는 표준 입출력에 관한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헤더 파일들도 각각의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헤더 파일이라는 거는 머릿말이에요. 우리가 머릿말을 하면 앞에 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추가적인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글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머리말들을 포함한 다음에 아래의 본문에서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의 기능들을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C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에 include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이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printf나 뭐 이런 것들을 scanf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정의 내려놓은 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릿말. 자, 라이브러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교시부터 C 언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제 실습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실습들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실습에서 필요한 코드에 가장 먼저 요 include 구문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값에 따라서 여기가 좀 바뀌겠지만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고, 또 메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중괄호 묶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turn 뭐 출력물을, 그 다음에 요 printf는 요 stdio.h 같이 이제 헤더 파일을 넣어주고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이제 형태를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void 이게 int와 대비되죠. void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return 돌려주는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void 해주면 입력 값이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hello world라는 요 구문을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교시에서 이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한번 설치해 보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요 프린트 F를 사용한 헬로 월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교시 수업 수고했습니다.